여러분들 오늘 이제 공통 K반 첫 개강하는 날인데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오늘 진도 계획에 따르면 수원 지수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자, 오늘 쌤이 지수 개념 설명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자, 어떻게 이번 단원 이제 펼쳐나갈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지수라고 하면은요, 자, 지수에다가 이제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거를 추가로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수라는 거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봐봐, 내가 A 더하기 쭉 해서 A를 총 몇 번 더할 거냐면 총 N번 더할 거야. 즉 N개의 A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축약해서 곱셈 기호로 나타내서 그냥 M 곱하기 A다 해서 MA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자, 이게 그냥 덧셈을 간단히 나타내는 거죠, 곱셈으로.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똑같이 A 곱하기 해서 A를 총 N번 곱하게 된다, 총 N개의 A를 곱했다 라고 하면 걔는 A의 N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치? 뭐 되게 명확하고 너무 당연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친구를 2번 곱하면 제곱, 3번 곱하면 세제곱, 계속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 거듭이 이제 반복한다는 뜻이잖아. 그랬을 때 총 똑같은 을 n개 곱하게 되면 걔를 우리가 a의 n제곱이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미치라고 부르고, 여기 n제곱 돼 있는 이 n을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니까 이 단어는 결국 이 위에 붙을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 봐봐, 2의 세제곱이 8이다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써놨어. 그러면 계속 주인공을 바꿀 수 있거든. 자, 얘를 한국말로 표현해보면 뭐가 되냐면 2의 세제곱이 8이다 라고 하면, 자, 얘 8을 주인공으로 설명한 거야. 2의 세제곱이라고. 그러면 이번 이렇게 써보자. 8의 세제곱근이 2다 라고 표현도 가능하죠. 즉 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한번 정리하고 2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한번 정리했어. 그럼 나머지 지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3은 로그 2의 8이다 라고 정리하면 이제 로그 단원까지 좀 접목이 돼서 얘 주인공, 얘 주인공, 얘 주인공 각자의 주인공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지. 그치?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 두 번째, 내가 이제 거듭 제곱 근이라는 친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근이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미 근이라는 표현은 많이 써왔는데, 이 근이 뭐냐면 방정식의 해 아니겠어요? 방정식의 해. 얘의 또 다른 이름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럼 그 말은 방정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그럼 이렇게 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해를 쌤이 x라고 부르면 다음과 같은 게 성립을 할 거야. 만약에 2의 x제곱은 8이다라는 예시를 또 한 번 들면, 얘 지금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뭐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2의 x제곱이 8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x가 바로 몇이야? 3이 되잖아. 그럼 얘가 뭐니? 8의 거듭제곱근이지. 8의 거듭제곱근이죠. 8의 거듭제곱근이 8의 2에 대한 거듭제곱근이 3인 거니까 x가 3이라는 표현이 일단 가능할 거야. 괜찮니?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만약에 a의 x제곱이 얘가 m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 a의 x제곱이 m이다 라고 하면, 아, 얘는 지금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a를 x번 제곱했을 때 m이 되는 그런 x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a의 x제곱은 m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잘못 썼다. 잘못 썼어.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를 다르게 바꿔 쓸게요. x의 n제곱근이라고 써야 되죠. 자, 이렇게, 미안합니다. 자, x의 n제곱이 a라고 쳤을 때 다시 한번 a의 n제곱근이, 이것도 바꿔야 되죠. 오랜만에 수업해가지고. 자, x의 n제곱
결과가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이 x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라는 친구가 근이 될 거고 걔를 n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일단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가 x를 n번 거듭제곱한 것의 결과물이라면 반대로 x라는 친구는 a의 n번 거듭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n제곱근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할게. 만약에 이러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x의 값, 즉 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가 될까 얘들아? a의 n제곱근이 x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x값은 몇 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을까? 무조건 n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고요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고요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고요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온다고 치면 그러한 x값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n개일 수밖에 없다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n개 중에서는 실근도 있을 것이고 허근도 있을 건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수능의 주된 관심사는 이 n개 전부가 아니고 이것들 중에 실수인 것이 몇 개냐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n개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실상 과연 실수인 것이 몇 개일까가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 잘 봐봐. 결국에는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게 문제인데 잘 생각해보면 일단 그 개수는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거야. 자,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먼저 볼게. 그러려면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를 비교해가면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수투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어떤 함수냐면 x의 짝수 제곱이라는 함수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n이 짝수면 이 n에 뭔가가 들어갈 때마다 아니 x에 뭔가가 들어갈 때마다 전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좌우가 대칭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얘 우함수 아닌가요? 그치? 마이너스 2의 짝수승 2의 짝수승 똑같은 짝수승이면 둘이 결과가 무조건 같을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짝수가 되면 차수가 짝수차항이죠. 짝수차항이면 얘들아 뭐니? 무조건 우함수죠.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내가 이렇게 x축을 그려놨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었어.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우함수인 상태로 그려지지 않겠니? 맞죠? 얘가 지금 x의 n제곱의 그래프일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제 a랑 같아지게 되는 실제 교점이 발생하면 걔가 실근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만약에 0보다 컸다라고 해서 a가 0보다 큰 어떤 상수함수를 딱 그리게 되는 순간 여기와 여기 딱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 게 맞고 그 두 개의 실근은 당연히 우함수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곳에 이렇게 발생을 하시겠죠.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 지점의 이 근을 n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지점의 근을 이제 음수 버전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부르겠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다 하면 a가 양수이고 n이 짝수일 때 둘이 완벽하게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개의 지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게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a가 0인 곳에 이렇게 이번에도 상수함수 그래프를 긋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만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에 0이 딱 들어가게 되면 x의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와. 여긴 짝수야. 그럼 x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곳에다가 내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긋게 되면 a가 0보다 작아요. 이 친구와의 교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실제로 근의 개수는 n개 개수나 n개가 전부 다 뭐야? 허근이 되는 거죠. n개의 허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아까 a가 0보다 컸을 때도 n개의 근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만나는 근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n-2개의 허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건 이러한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무조건 n개야. 무조건 n개야.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수인 것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 실수인 것은 n이 짝수일 때 a가 0보다 크면 두 개가 발생할 거고, a가 0이면 한 개가 발생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짝수를 하나 맞췄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면 n이 홀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n이 홀수야. 그러면 x의 n제곱이 a가 된다는 이 방정식을 또 풀려면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를 또 비교할 건데, n에 만약에 홀수가 들어간다면 얘는 이번엔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들아. 자,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놓는다면, 아, 선생님, n이 홀수면 이거는 홀수차만 갖고 있는 x의 홀수차 승이니까, 그러면 얘는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생긴다면 반대쪽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그려지겠다. 이게 xn제곱의 그래프가 되죠. n이 홀수일 때.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보다 큰 곳에 이렇게 또 그었어. 그럼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발생하죠. 따라서 얘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 이번에도 교점이 여기서 하나 발생하고, 얘가 0이라고 하면 어차피 얘가 홀수이든 짝수이든 x는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곱근, 거듭제곱근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라고 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a가 0보다 작았어. 그래도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데, 잘 보면 얘는 굳이 우리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 또한 n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생님, a가 0보다 커도 n제곱근 루트 a면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너희가 만약에 x의 세제곱이 27이야. 그럼 지금 n이 홀수고 a가 양수인 거 맞죠? 그러면 총 3개의 근이 있겠지. 하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야? 한 개죠. 그 주인공 누구니? 3이죠. x가 3이 딱 나오는 거야. 3은 양수니까 얘가 3으로 딱 존재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 그래서 x의 이번에 똑같이 세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세제곱근, 원래는 3개가 있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이었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얘가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여 안에 마이너스 27이 들어가면 굳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지 않아도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따로 붙이지 않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자, n제곱근이야. 근데 여기 n이 짝수야. 그러면 여 안에는 무조건 실수인 것이 존재. 자,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수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실수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실수인 것 두 개의 이름이야. 그치? 얘도 실수인 것의 이름이고 실수인 것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허근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선생님, 그럼 허근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허근은 얘의 근을 찾아라 라고 하면 알아서 허근을 구해주면 돼. 어떻게 구해?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다 라고 일단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니? 3차 방식이 되는 거고, 또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3에, 그치?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실근 하나가 발생하지. 그리고 이 실근을 우리가 세제곱근 루트 27이라고 유일하게 불러주는 거야. 얘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거듭제곱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실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쌤? 얘에서 허근 두 개를 이제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다. 솔직히 내신 공부할 때는 얘도 결국에는 막 고1 때 얘 근해 공식 써서 근해 구하거나 이런 거 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허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한다만 알아두면 되고 실근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려면 여 안에 들어있는 a가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이렇게 붙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n제곱근 루트 a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n이 만약에 홀수야. n이 홀수라고 하면 사실은 이 a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표로 정리가 돼 있잖아. 쌤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필기 버전에서도 사실은, 자, 이거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결국에는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 x의 n제곱이 a다 라는 이 방정식으로부터 하나씩 이름을 꺼내는 거야. 아, x의 n제곱을 한 것이 a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a의 n제곱근이 x다. 그러면 그러한 n제곱근 x의 개수는 무조건 n차 방정식이니까 n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고, 이러한 증명을 통해서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면서, 아, 결국엔 그 맨 밑에 표로 정리하면, 자,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실수인 것을 파악해. 실수인 것 개수. 그럼 표로 정리하면 일단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n을 구분해 놓고, 그 다음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땅 구분해 놓고, n이 짝수인데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2개가 존재할 거고, a가 0이면 1개가 존재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0개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n이 홀수일 경우에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 얘는 0이라 부를 거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얘는 무조건 a의 값과 상관없이 n제곱근 루트 a라고 정리해서 쓰면 될 거야. 여기 쌤이 팁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먹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뭐냐면 봐봐, n이 홀수이고 a가 0보다 클 때를 전제로 했어. 이때요,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하면 홀수 제곱근 루트의 음수죠. 얘는 직관적으로 바로 어떻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냐면 마이너스를 앞에 빼주고 n제곱근 루트 a라고 써줘도 상관없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면서 도움이 많이 될 팁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왜 이렇게 쓰느냐. 자, 이 밑에다 좀만 적을게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돼. 좀 이따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n제곱근 루트 이렇게 쓸게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을 풀 거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을 풀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를 잘못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푸는 사람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에 3분의 1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잘 봐봐.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 이 3분의 1이란 분수는 어차피 6분의 2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8에 6분의 2제곱이에요. 이렇게 어떤 애가 풀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8의 제곱에 6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루트 64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려.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러면 6번 곱해서 64가 된 애는 2니까 얘가 2예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얘는 뭐니? 마이너스 2죠. 지금 결과가 이상해졌죠? 지금 뭐가 문제가 될까? 얘를 바꾸는 과정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문제야. 거듭제곱근을 표현할 때 유리수 지수를 쓰려면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정확하게 이 안에가 양수가 될 때만 유리수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방금 충고한 대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 자, 올바른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이야. 이 상황이죠. 그럼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 마이너스를 빨리 앞으로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를 빼고
세제곱근 루트 8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 달아놓고 8이란 친구의 3분의 1제곱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라는 정확한 답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도 훨씬 유용할 거고, 너희들 여기서 감 못 잡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인정.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인정. 인정, 인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유리수수 바꿀 때. 그러니까 유리수수가 거듭제곱근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걸 애초에 차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거 일단 잘 알아놓은 상태에서 좀 더 진행을 해볼게. 자, 어차피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지우도록 하고 뭐 추가로 또 계속해서 볼게. 아까 필기, 손필기 버전 남는 거 도현이 옆에 하나 있죠? 그거 뒤에 전달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추가로 설명할 게 뭐냐면 지수의 확장이야. 지수의 확장. 자, 지수의 확장이란 뭐냐면 지수의 어떤 수의 체계 있죠. 어떤 지수가 자연수였다, 정수였다, 유리수였다, 무리수였다, 실수였다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로 붙는지를 말씀드릴 거야. 그러려면 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돼.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지수 법칙이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지수 법칙은 뭐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1번 지수 법칙. 너희들 다 아는 내용이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거 뭐 기본이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빠지면서 a의 m 빼기 n제곱이 된다. 이것도 기본이고요. 세 번째, a의 m제곱에다 전체 n제곱을 취해주면 얘는 a의 mn제곱이 된다. 이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 사실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네 번째, a분의 b에 전체 m제곱을 취하면 얘는 a의 m제곱 분의 b의 m제곱이 된다. 이게 일단 지수 법칙이었어. 이거 우리 옛날에 배운 거잖아, 이거는.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왜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냐면 얘네들이 지수가 확장되면서 좀 특이한 것들이 생겨요. 왜냐? 저 전제는 우리가 저 때 지수를 오직 자연수만 다뤘을 때여서, 자, 이렇게 볼게. 자, 일단 지수가 자연수 범위일 때 1, 2, 3, 4 이랬을 때 저기 등장하는 지수 법칙은, 자, 이렇게 쓸게. 지수 법칙은 밑이 모든 실수일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m과 n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간다면 a가 모든 실수일 때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거 봐봐. 자연수를 거쳐서 두 번째로 지수가 만약에 정수가 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얘들아. 뭐냐면 봐봐. 내가 a의 m제곱을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a의 0제곱을 이렇게 취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는 a의 m제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지? 왜냐? m과 0이 더해지니까. 그럼 여전히 m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분명히 a의 m제곱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는데 여전히 그 친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는 얘가 몇이었단 얘기야? 1이었단 얘기죠. 여기서 깨닫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a의 m제곱과 a의 0제곱을 곱했더니 그대로 a의 m제곱이라는 얘기는 지수끼리 더해졌는데 그대로잖아. 그러면 얘가 1이었단 얘기야. 여기서 하나를 깨닫는 거죠. 어떤 친구의 m제곱은 왜 그래? 0제곱은 무조건 1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100의 0제곱도 1이고 1000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고 한데 마이너스 3의 0제곱도 1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0의 세제곱은 0이잖아. 그쵸? 0의 100제곱도 0이야. 그럼 0의 0제곱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잠깐의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야. 잠깐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데 0의 모든 제곱은 다 0이네. 그러면 0의 0제곱은 1이야 0이야 라는 것이 고민이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그랬을 때 결국에는 수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수가 정수 버전까지 확장됐을 때 이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써주려면 A는 무엇이면 안 되는 거야?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이 돼버리면 결국 A가 0이 아닐 때에만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수가 확장될 때 미체 범위가 바뀐다는 거. 정수를 자연스럽게 쓰려면 A가 0이 아닐 때 쓸 수 있다는 게 일단 핵심이야. 자,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 뭐가 추가될 거냐면 봐봐. 내가 A의 M제곱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곱했어. 그러면 얘가 자연수였다고 하면 얘는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 등장한 거야. 그러면 M에서 마이너스 M을 빼게 되겠지, 계산하면. 그럼 얘는 A의 0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봐봐. 그러면 내가 A의 M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곱했을 때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둘이 무슨 관계란 얘기야? 역수관계란 얘기지. 그치? 거기서 어떤 논리가 나온 거야?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의 역수관계이구나라는 증명이 여기서 나온 거야. 괜찮아? 우리 원래 이거는 알고 있었잖아. 근데 애들이 많이 왜 그랬었지는 이제 까먹고 그냥 외우고 쓰잖아. 앞으로도 외워서 쓰겠지만 다시 한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한 번 더 그 원리를 증명해 준 거야. 아실까? 어떤 느낌인지? 자, 이번엔 이렇게 쓸게. 이번엔 세 번째로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될 거고, 사실은 수능 수업에서는 무리수로 확장해도 괜찮고요. 자, 실수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 좀 특징이 생겨요. 자, 뭐가 생기냐? 일단 이게 생깁니다. 봐봐.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무엇을 의미하니? 거듭 제곱 근이죠. 그 말은 뭐야?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친구죠.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애가 얘야. 다시 한번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애가 얘야. 그러면 내가 얘를 n번 곱하면 그 결과물은 a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인정하죠? 그런데 지수 법칙에 따르면 이건 어때? 똑같이 n제곱을 이렇게 할 건데, 만약 a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얘랑 곱해졌을 때 a를 만들 수 있게끔 내가 이 안에 a의 n분의 1제곱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라서 n과 n이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고 1이 되기 때문에 a의 1제곱인 거 맞지?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보는 결국에는 n제곱근 루트 a라는 애는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친구고, a의 n분의 1승이라는 친구는 n이 바깥에 곱했을 때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1이 되기 때문에 얘와 얘는 결국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죠. 그치? 이게 원리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n제곱근 루트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는 세 번째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는 거듭제곱근을 또 하나 배운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어떤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나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바꿔서 푼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푼다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유리수 지수가 성립을 하려면, 자, 이 n에는 짝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랬을 때 A가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다시 n의 짝수가 등장했을 수도 있는데 A가 음수면 안 되잖아. 왜? 짝수번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애는 실수가 아니니까. 실수가 아니면 거듭제곱은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이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A당초 여기가 짝수이면서 얘가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얘를 자유롭게 쓰려면 이 A가 0보다 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놔야 저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될 때는 밑이 어때야 되냐면 밑이 0보다 이렇게 커주셔야지만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자, 4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내신 단계에서 많이 봤던 문제야. 오, 선생님 좋아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얘가 이렇게 해서 4분의 1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라고 쓰는 거야. 괜찮니? 그러고 나서 선생님 그러면 4와 4분의 1은 곱셈이 가능하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2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죠. 얘가 뭐야? 잘못이죠. 잘못 계산한 결과지. 결론부터 물어볼게. 얘의 정답은 뭐야? 2죠. 왜냐? 16에 대한 4제곱근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니까 2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어디가 잘못된 거냐? 당연히 여기서 1로 가는 이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왜? 지수법칙이라는 건 뭐야? 이거 3번 지수법칙이지. 이렇게 m과 n이 곱해지는 거. 그러면 4와 4분의 1이 곱해져야 돼.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 그냥 자연수니까. 근데 얘가 뭐야? 유리수죠. 그러면 유리수까지 확장되었을 때 지수법칙을 자유롭게 쓰려면 밑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 어떠니? 0보다 작으니까 이 둘의 곱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4랑 유리수인 4분의 1이 곱해지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그럼 얘를 맞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쓸 수가 없어서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 얘는 4제곱근 루트 16이니까 얘는 4제곱근 루트 2의 4제곱과 같아지죠. 근데 이제는 2의 4제곱에 바깥에 4분의 1제곱을 취했을 때 얘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의 곱셈이 자유롭고 그래서 얘를 2의 1승으로 바꾸면 답이 2다 라고 풀면 얘는 참이죠. 결국에는 문제는 언제 발생했다? 0보다 작은 친구에 대해서 유리수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을 막갈긴 게 실수였고 그걸 우린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사실은 애들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해요. 지수에 대한 공부. 왜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가 워낙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공부를 하는데 이 앞에 이 기본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해. 사실은 너희들 지수법칙 잘 쓰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야 2의 3승 나누기 2의 3분의 1승 하면 몇이야? 그러면 2의 3분의 8승이요. 대답 잘하거든요. 근데 이 지수의 확장을 여러분들이 쫙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자연수일 때는 밑이 모든 실수여도 괜찮고 정수까지 확정되면 밑이 0이면 안 되고 유리수까지 확장되면 밑이 0보다 커야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 놓은 친구는 드물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나눠드린 손필기 버전에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이 있는데 지수 확장이 일단 지수가 자연수일 때랑 정수일 때랑 유리수일 때랑 실수가 되는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인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쌤이 방금 전에 해놓은 것들 다 정리해놨거든. 그치? 그래서 지수 법칙은 이제 a랑 b 즉 그 밑이 0보다 클 때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쌤이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밑에 뉴런 여러분들 뭐 워낙 유명한 교재죠. 그 현땡땡 선생님의 뉴런의 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자, 그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봐봐.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상수 a에 대해서 3의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루트 7 얘가 2의
a-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324의 a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그치? 괜찮죠? 자,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뭘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 음수와 양수가 그러니까 엇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뭐 하면 된다? 그냥 잘 그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자, 한번 볼게. 얘는요 3의 마이너스 2a 승이에요. 그럼 얘를 그냥 한 방에 9의 a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 괜찮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 7은 그냥 일단 한번 써볼게요. 반대쪽에 얘는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인 거 맞니? 이렇게 쪼갰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게 될 거냐면 다시 한번 쓰면 2의 a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승분의 1이지. 근데 2의 2분의 1승은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얘랑 얘가 같아. 그럼 양변에다가 9의 a승도 곱해주고 루트 2도 곱해주면 자 여기다가 9의 a승이랑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면 9의 a제곱은 약분되고 둘이 곱해지면서 루트 14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도 똑같이 9의 a제곱이랑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는 약분되면서 둘이 곱하니까 18의 a제곱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괜찮죠? 그러면 결국 문제에선 얘를 물어봤는데 조금 감이 있는 친구라면 324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죠. 느낌아? 18을 제곱하면 3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8의 2a 제곱이 될 거고 얘가 18의 a 제곱이니까 양변에 뭐만 치워주면 돼? 제곱만 치워주면 되죠. 여기도 제곱을 취할 거니까 정답은 몇 센다? 14가 되는 거 느낄 수 있겠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데 사실 문제를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한번 생각해봐. 3이죠 7이죠 2죠 전부 다 양수만 등장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수법칙을 사용하고 양변에 제곱 깔기고 뭘 하는데 전혀 뭐가 없어? 거리낌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얘가 뭐 마이너스 18이었거나 음수가 등장하는 순간 얘가 유리수 지수였을 수도 모르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뭐 하는 거야? 제한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밑이 0보다 완벽하게 크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뭐야? 완벽하게 자유롭게 우리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니? 이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쌤이 개념 정리는 사실은 일단은 지금 이 지수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쌤이 일단 정리는 손필기도로 해줬고 그 다음에 방금 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그 뒤에 추가 과제로 쌤이 한 16문제 줬어. 뭐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잘 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답지도 달아놨어요. 뭐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땡 선생님의 시땡 책이 밑에 달려있죠. 근데 이거를 추가한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그 수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쌤이 워크북을 달 때 거기에 좀 있는 문제들 몇 개를 좀 발췌해 와서 그걸 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본교재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뷰토라이트 엔제의 34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책의 내용 조금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 자, 엄청 간단한 내용부터 수능 형식으로 서술을 잘 해놓은 책이야. 똑같이 개념이 적혀있긴 하고 자세하긴 한데 수능의 방향성과 맞게 설정해놓은 책이어서 오르비에서 고3용으로 일단 출제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출제라기보다는 제작을 한 건데 집필을 한 건데 자, 책을 아까 4개 가져왔을 텐데 자, 빨리 사셔야 돼요. 교재 구매하세요. 자,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보세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복습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이 원래 우리가 해오던 지수법칙이야. 맞니? 이거를 앞으로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갈 건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고 자, 거듭제곱 근 이렇게 시작이 돼서 팁, 쌤은 주로 팁 위주로 다룰 겁니다. 자, x의 n제곱이 a라고 하면
a는 x의 n제곱이다. 다른 말로 하면 x는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방정식이 딱 떠오르면서, 알겠지? 그리고 팁 2번을 보면 x의 n제곱은 a라는 해의 개수는 무조건 n개다. n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n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가 우리의 관심사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예제 1번에 보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을 다 구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3개를 구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3개가 나올 거야. 하지만 실수인 것은 무조건 몇 개다? 이 상황에서 몇 개야? 1개죠. 왜? 세제곱근이니까. n이 홀수일 때죠. 아, 무조건 1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팁 2번에서 실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허수도 따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불필요한 게 어차피 수능에서는 허수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들 거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세한 설명 또 한 번 나와 있죠. 자, 좋은 책입니다. n이 홀수일 때에도 그래프 잘 그려줬고요. n이 짝수일 때에도 그래프 잘 그려서 왜 교점이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드렸고요. 표로도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일단 그 표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얘들아. 그 페이지를 보면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가지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거듭제곱근을 막 마구잡이를 해놓은 거 보이죠? 그 이유가 뭐야? n이 짝수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근데 n이 홀수이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n이 홀수이면 a, b의 범위의 제한 조건이 안 생깁니다. 그럼 막 깔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봐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7 곱하기 5제곱근, 이왕이면 통일시켜야죠. 세제곱근 루트 2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 그냥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4다 라고 그냥 갈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아까 전에 쌤이 줬던 팁이 중요하지. 잘 봐.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7이죠. 마이너스 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세제곱근 루트 2죠. 그럼 0보다 크니까 어차피 둘이 곱하는 거 가능하지. 그럼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세제곱근 루트 14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만 빼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14가 되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홀수일 때에는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필요가 없어. 너희들도 잘 맞춰 써야 돼. 근데 얘는 뭐야? 정리해 놓은 일반론이지. 일반론으로 정리할 때는 n이 짝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시켜야 되지. 그래서 뭐야? A랑 B가 둘 다 0보다 클 때만 사용해라 라고 해놓은 거지만 우리는 잘 피해가야죠. 굳이 n이 홀수일 때에도 굳이 얘를 꼭 만족시킬 필요는 없고, n이 홀수면 음수가 나와도 계산이 싹싹 가능하다는 거. 근데 얘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려면 짝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얘를 만족해야지만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된다. 안에 들어있는 놈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팁 3번으로 가면은 길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거기에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example 4에 맨 밑에 CF 보이죠? CF. 그때 뭐라 돼 있니?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막 깔겨요. 막 깔기는데 우리 이거 옛날에 무리수 근호 성질에서 배웠죠? 그래서 음수고 음수면 곱해질 때 마이너스가 앞에 딸려 붙고, 음수고 양수면, 그러니까 위에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 언제 배웠던 거야? I 배울 때 배웠던 거지. I 배울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수 확장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확실히 수능용 강의로 이거를 잘 설명을 해놨는데, 자,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해도 지수 법칙이 성립할까? 라고 돼 있는데, 그러려면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요약 보면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음의 정수도 상관없는데, 자, A의 0제곱이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쌤이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 즉 역수관계인 것도 쌤이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되면 0이 미치어선 안 된다는 게 중요했어. 그 팁에 나와 있지. 0의 n제곱은 0이지만 0의 0제곱과 0의 마이너스 n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 수학에서 얘를 피해 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조금 내려가다 보면 지수를 유리수가
A까지 확장하여도 지수법칙이 성립할까도 보면 결국에는 A가 0보다 클 때, 밑이 0보다 클 때에만 얘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일단 등장해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고 개념 확인 문제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쌤이랑은 여기서 5번에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해도 성립할까? 얘는 유리수 확장이랑 똑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을 거야. 유리수 이상부터는 똑같은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팁에다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나온 거는 유리수에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쌤이랑 이제 이 규토 엔젤 라이트란 책이요, 트레이닝 1에서 필수 유형이 되어 있고요, 트레이닝 2에서 그 기출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3 스텝이 이제 마스터 스텝인데 거기서 좀 어려운 기출 또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쌤이 선정한 문제들을 오늘 좀 풀어나가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쌤이 선정한 문제를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풀 건데, 자, 같이 볼게.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는 yes or no 퀘스천이잖아. 참이냐 거짓이냐 퀘스천이기 때문에 너희랑 좀 같이 호흡하면서 갈게요. 기억 보면 마이너스 81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81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기억의 뜻은 뭐야?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몇 개 존재하니? 2개 존재하죠. 얘들아, n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n개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는 2개 존재해. 그런데 기억은 무엇을 의도하고 물어본 문제일까? 실수인 것, 그치?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x는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존재해. 무려 몇 개나? 2개나 존재해.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이에요. 틀립니다. 존재합니다. 2개. 그 다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 이 친구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다. 이거 주의해서 봐라 얘들아. 보기 하나하나가 주옥 같죠? 잘 봐. 세제곱근 루트 좋은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이거 갈긴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의 3분의 1승.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나 얘네 둘이 곱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쌤, 아까 얘 음수여서 곱하지 말라면서요. 홀수일 때 괜찮아. 근데 그거를 일반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A가 0보다 크고 그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지, 홀수일 때는 괜찮아요. 홀수일 땐 괜찮아.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8이 되면 될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 그럼 이렇게 봐봐. 얘를 세제곱하면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야?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세제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등장할 거고 뒤에는 8의 세제곱이 이렇게 등장할 거죠. 이렇게. 이래도 똑같죠. 근데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미리 빼주고 세제곱근 루트 8의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럼 몇이 되니? 아, 얘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되겠네? 똑같죠. 선생님, 아까 안 된다면서요. 홀수일 때는 음이건 0이든 양이건 다 상관이 없으니까 홀수일 땐 뭐 하자? 자유롭게 쓰자란 얘기야. 짝수일 때만 뭐 하자? 조심하자. 알겠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그냥 바로 그러면 a네요 쓰기에는 무섭단 얘기야. 왜 무섭냐? n이 짝수이면서 a가 음수이면 못 쓰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하지만 얘가 홀수면 다 괜찮아요. n이 홀수이면. 따라서 결국에는 이 친구의 정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문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다. 맞아, 틀려? 맞죠? 허수인 건 그럼 몇 개가 추가로 있어?
두 개 추가로 있는 거지. 아, 쌤 이거 맞네요. 니은이 참입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세 번째 보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중에서 허수인 것은 한 개다. 몇 개니? 두 개죠. 실수가 한 개니까. 그치? 그래서 디귿도 틀립니다. 자, 리을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리을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4제곱근은 플마 2다. 이거 거짓이죠. 왜냐? 이 친구의 4제곱근은 몇 개야? 4개야. 그치? 실수인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를 얘기했어야 돼. 야, 얘들아, 얘네 이 문제 지금 우리 얼마나 헷갈리게 하나하나 함정 파고 있는지 보이지? 이거 벗어나야 돼. 얘가 16인데 16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있겠죠. 근데 물론 우리가 복수수 배우는 고1이 아니니까 얘를 직접 언급하라고는 안 해. 근데 4개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리을도 틀립니다. 그러면 미음입니다.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중에서 얘가 홀수인데 음수네. 실수인 것은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다. 맞죠? n이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루트 안에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참이 됩니다. 자, 비읍이래. 비읍, 니은이 니은이래. 아우씨.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다. 이거 너무 쉬운 보기죠. 몇 개야? 0개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무조건 0개잖아. 그러니까 비읍은 틀리게 되어서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하면 니은과 미음을 고르면 얘가 참이겠죠. 그치?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어 놓고 있으셔야 돼. 지금 오케이. 이게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풀이였는데 살살 말장난 하면서 우리 심기 거스르고 있는 거 굉장히 킹받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보면요, 이거 또 한 번 우리의 잡지식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문제죠. 자, 봐봐. 지금 딱 두 종류로 나뉘지 않니?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어차피 우리가 이걸 분류하는 핵심이죠. 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뭐야? 홀수 등장하네?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럼 어차피 홀수니까 얘랑 얘 약분된다고 쳐버리고 그냥 마3이랑 마5 갈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런데 짝수 제곱근이 등장하는 순간에 4분의 1이랑 4가 약분이 탁탁 안 될 거 아니야. 음수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결국엔 4로 나오겠지. 그치? 얘도 6으로 나와버리겠죠. 이 판단하는 거니까 더하면 1, 더하면 1이어서 정답이 2지 않을까. 한마디로 홀수일 때는 조심할 필요가 별로 없다. 하지만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4의 4제곱의 4분의 1승 이 친구를 무조건 얘를 4제곱한 버전에 4의 4제곱의 4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꿔 풀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짝수일 땐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11번 문제가 있어요. 아니다, 10번 문제 먼저 볼게요. 10번 문제. 너희가 간혹 10번 같은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어서 쌤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았니? 예를 들어서 루트 27이야. 그럼 우리 얘 어떻게도 쓸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한데 얘 그냥 우리 루트 27 돼 있으면 3루트 3이라고 쓰는 거지. 3루트 3 원래 쓰던 거잖아, 새끼들아. 그치? 자, 이거 쓰는 이유가 뭐야? 루트 27은 여 안에 3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여기 제곱근이 있으면 제곱인 건 밖으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 이런 원리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4제곱근 48이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4제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써보자. 4제곱근 루트 48이라는 얘기는 4제곱근 2의 4제곱 곱하기 3 아니니? 이렇게? 그럼 누가 나와? 2가 앞으로 딱 나오면서 4제곱근 루트 3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괜찮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가 4제곱근 루트 3에다가 4제곱근 미안해 2 4제곱근 루트 3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그치? 이렇게 더하게 되면 가끔 얘를 계산을 못해요 애들이. 이거 뭐라 계산하면 딱 맞아? 3 4제곱근 루트 3이라 쓰면 딱 맞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헷갈릴 때마다 얘기해 줄게. 헷갈릴 때마다 생각해. 얘를 그냥 라지 A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가 라지 A잖아. 그럼 A 더하기 2A야. 그럼 3A 아니야? 그치? 앞으로 이런 모양들이 너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때마다 그냥 얘에다가 얘 2배 한 걸 더하면 결국에는 3배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꿀팁이죠? 자,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고, 그럼 잘 봐봐. 얘는 3의 3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이라 써도 무방하잖아. 그러니까 3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1승이니까 3의 4분의 5제곱이겠다 라고 표현하면 그냥 K가 4분의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K는 25죠. 그치? 이렇게 심플하게 풀면 되니까 저런 친구들한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쌤이랑 갈 곳은 어디냐면 그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이요. 자, 11번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얘는 뭔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곱셈 공식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쌤이 3의 3분의 4제곱을 잠깐 A라고 볼게. 그 다음 3의 3분의 1제곱을 얘를 마이너스 붙일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A-B의 전체 세제곱 아닌가요? 이거죠. 괜찮아? 그럼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곱셈 공식. 저기 AB랑 저기 AB는 다른 쌤이 바보짓 한 거죠. 자, M입니다. 자, M이고 N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M이랑 N으로 이렇게 바꿔볼게. 괜찮죠? 그럼 이거 가능하지 않니? M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에 플러스 3MN의 N-N이라 쓰는 거 어때? 이거 괜찮나요? 잠시만요. 거꾸로 써볼게. M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은 M-N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3mn N-N이죠. 이렇게. 그럼 나 지금 거꾸로 쓴 거니? 거꾸로 썼죠.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괜찮아? 이거 맞아? 곱셈 공식이야. 자, 이거 인정하죠? 이거 맞지? 곱셈 공식? 그러면 이거 당연히 맞겠지? 이항했으니까. 그럼 봐봐. 쌤, 갑자기 그런 짓을 왜 하나요? 지금 저 구조를 한번 봐봐. 얘 A 빼기 B에다가 결국에는 곱하기 N-N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N-N이 보이지 않니? 여기? 그치? 난 결국 얘를 쓸 건데, 그러면 이 MN이 몇이겠냐는 얘기야. 얘랑 얘를 곱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그냥 3만이야? 3이야. 그러면 얘가 3이야. 맞죠? 그러면 M의 세제곱은 몇이야? 여기 세제곱이야. 그렇지. 3의 4제곱 81이죠. 그럼 N의 세제곱은 몇이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저 구조에서 A와 B가 유리수인데 여기 n-n이 한 번 더 등장하니까 얘를 감안하면 얘는 81에서 3분의 1을 뺀 친구고 얘는 9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괜찮니? 흐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A랑 B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9 곱하기 81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B죠. 따라서 이들이 곱해지면 729가 나올 거고 얘들 곱해지면 3이 빠질 테니까 726이 정답이지 않을까 라고 풀어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되면 헤맬 거냐면 니들이 얘네들을 다 전개해 놓고 나중에 이걸로 묶으려고 하면 좀 힘들 거여서 니들이 차라리 빠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땅 써놓고 써놨을 때 이 구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반복되네?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네라는 생각의 구조를 딱 발견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자, 이런 안목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좀 생겨나기를 쌤이 기대하면서 일단 이 문제를 좀 풀어드렸고요. 자, 그거의 확장으로서 솔직히 쌤이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13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 13번에서 너희가 비슷한 사고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들아 이거 보는 거야. 얘가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보는 거야. 이거요. 이번에도 쌤이 세제곱근 루트 3을 A라고 했어. 그 다음 세제곱근 루트 3분의 1을 B라고 했어. 그럼 저식을 가만 보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지금. X의 세제곱이니까. 거기서 빼기 3 해놓고 A 플러스 B가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A, B를 여기 붙여준다면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되는 거 인정? 맞지? 괜찮지? 근데 실제로 선생님 저기에는 이 A, B가 없는데요? 라고 할 때 A, B 곱한 거 몇이니?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1이기 때문에 얘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아니겠어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x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를 했어. 그러면 각자 하나씩을 a랑 b로 둔다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를 한 거야. 근데 얘가 없으면 식의 구조가 좀 이상해. 근데 얘가 딱 붙어주면 곱셈 공식이야. 근데 얘는 없었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잘 봤더니 a, b 곱한 게 1이야. 그럼 얘가 있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갈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a의 3승이니까 3 나오고 b의 3승이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무엇을 뺐니? 3분의 1 하나 뒤에서 빼줬죠. 얘가 추가로 붙었죠. 그 정답이 몇이 된다? 3이 된다겠지. 괜찮을까? 흐름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사실은 숙제로 시킬 수도 있으나 한 번만 더 감을 잡아드린 거예요. 곱셈 공식에서 활용이 되면 우리가 복잡한 지수 계산을 간단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린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좀 숙제로 주다가 쌤은 어디서 뭘 볼 거냐면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쌤이 사실 17 할까 18 할까 고민을 많이 했으나 18은 한번 숙제로 맡기고 자, 17. 왜냐면 17에서는 앞으로 너희가 쌤이랑 1년 동안 수학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수학을 해오면서 기본적으로 합의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 앞으로 합의에 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척하면 척이어야 될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얘들아, 얘랑 얘랑 얘가 같다고 나왔네? 그냥 우리의 습관은 뭐야? 그렇지. 는 K죠? 이건 약간 우리의 그냥 공감대 아니야? 따라서 2의 X제곱은 5의 Y제곱 은 10의 z제곱까지 파악을 해놓고 얘가 k다 라고 표현했는데 xyz를 곱한 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0이 아니죠. 그 말은 뭐야?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k는 몇이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가로 써줄 수 있는 것이 실력이고 안목이지 않을까. 그치? 그랬을 때 문제에선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x-2와 y-2를 곱한 것이 4인데, 자 그랬을 때 3의 z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버렸어. 괜찮아? 자 흐름 보자. 선생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들여왔었냐면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구조의 세 개가 반복이 되면, 자 k의 x분의 1제곱이 2고요, k의 y분의 1제곱이 5가 되고요, k의 z분의 1제곱이 10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어. 맞죠? k가 어차피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내가 곱셈 공식의 유리수를 막갈겨도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다른 건 모르겠으나 2, 5, 10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따라서 내가 k의 x분의 1승이랑 곱하기 k의 y분의 1승을 하면 얘네들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얘가 되지. 그럼 결국 k의 z분의 1승과 같아진다는 생각은 가능. 인정. 자, 얘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되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가 어쨌든 z를 알아야 3의 z승을 할 건데 얘네들이 더한 게 z분의 1과 같아졌다는 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잘 써먹어야지. 봐봐, xy 곱하고 이런 곱셈은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식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해쳐. 해치면 굉장히 많은 게 나와. 봐봐, xy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에 플러스 4가 나오네? 그럼 얘는 4, 4 없애면 xy랑 2x 플러스 y가 같아져 버리네? 그러면 얘를 잘 봤더니 얘는 k의 xy분의 x 더하기 y제곱이네? 그럼 이 식을 잘 봤더니 양변을 xy로 나눠주면, 그리고 2로 나눠주면 xy분의 x 플러스 y는 2분의 1이 나오겠네? 맞나요? 아, 결국에는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2분의 1이어서 z는 2구나 라는 걸 깨닫겠지? 그치? 너희도 집에서 만약에 풀어봤으면 천천히 전개해 나가다 보면 결국 발견했겠지. 근데 간혹 감이 안 잡혀 있으면 발견이 꽤나 늦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정도의 문제는 수능에서 어차피 굉장히 앞번호 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을 덜 들이는 게 중요한데 좀 헤매기 시작하면 한 3, 4분 걸려서 풀면 좀 손해보는 거니까, 자, 빨리빨리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결국 3의 z제곱은 결국 9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17번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개 대표적인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는 21번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좀 익숙한 문제가 될 텐데, 자, 21번 보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루트 첫 친구가 자연수고 루트 첫 친구가 유리수다 라고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듭제곱근을 무조건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거듭제곱근이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얘를 빨리 유리수 지수로 바꿔라. 이게 핵심이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자, 재봐봐. 쟤는 결국 2의 a-1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되죠. 이 안에가. 그 다음에 밖에는 전체 2분의 1승이 이렇게 취해졌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이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2의 a 플러스 1승 분의 7의 b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3분의 1제곱이 된 이 친구가 뭐다? 유리수가 된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둘 다 제곱수여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왜냐하면 여기는 이 2를 없애지 못하면 루트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를 없애려면 곱해졌을 때 2가 약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야?
a-1과 b는 모두 뭐다? 짝수이다. 그치? 2의 배수이다.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죠. a 플러스 1과 b라는 친구가 만약에 3으로 약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조건 세제곱근 루트가 남아있을 거니까 절대 유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여 주셔야 돼. 가끔 너희들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근데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어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루트가 등장하면 무조건 유리수는 안 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해봤자 분자에 살아있게 되죠. 절대 유리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a 플러스 1과 b가 모두 뭐다? 3의 배수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지. 자, 얘를 만족하는 a,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1을 뺐을 때 짝수야. 그러면 a는 뭐야? 홀수죠. a는 홀수야. 그러면서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야. 가장 작은 a는 몇이니? 야, 홀수이면서 1 더한 게 3의 배수야. 가장 작은 a가 누구야? 5죠. 그치.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네. 가장 작은 친구가 6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친구 둘을 더한 11이 최소값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문제고, 자, 딸려있는 문제 숙제, 그 다음 기출 적용편 트레이닝 2로 가서 쌤이 이번에도 같이 풀어보려고 한 게 있는데, 자, 일단 처음에는 29번 볼게요. 29번. m은 135 이하이고요. n은 9 이하인데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둘이 곱한 값이 자연수일 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이라고 나왔고,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얘들아, 쌤의 꿀팁은 뭐겠어? 거듭제곱근 다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안 돼. 뭘로 바꿔라? 유리수 지수로 바꿔라. 그치? 그러면 2m의 전체 3분의 1제곱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 얘를 곱했는데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이번에도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 이 밑엔 세제곱이고 이 밑엔 제곱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자가 자연수를 해결되지 못하면 둘이 곱해서 우연히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얘들 머릿속에 가끔 그런 게 혼란일 때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루트가 끼어져 있어도 얘가 뭔가를 힘을 크게 발휘하면 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절대 안 그래.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 일단 곱해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둘이 각자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자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수 돼야 됩니다. 그럼 봐봐. 이게 뭐가 재밌냐. 자, m이란 친구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얘들아, m은요 반드시 세제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세제곱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치?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까? 2에 세제곱 빼기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2의 제곱이 무조건 일단 들어있거나, 왜? m이 2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2 혼자 루트가 씌워질 거야. 이해돼? 2가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으로 맞춰줘야 돼서 m에는 2의 제곱이 포함되어 있거나 2의 5제곱이 포함되어 있거나 2의 8제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3의 배수에서 1을 뺀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한 번 더 곱해서 3과 약분이 되겠죠. 자, 이러한 친구들이 일단 포함이 되었어야 될 텐데, 일단 얘가 4고요. 얘가 32죠. 얘가 256이니? 자, 근데 256은 이미 135보다 크기 때문에 얘부터는 일단 커팅이 안 된다고. 숫자가 커져서. 즉 M 안에는 이런 애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M의 후보군들이 생기겠죠. 만약에 M이 2의 제곱을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뒤에 뭔가를 붙인다면 뭘 붙일 수 있을까? 누군가의 세제곱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세제곱의 후보도 이런 거 있을 거야.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또는 5의 세제곱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7의 세제곱이 붙을 수도 있지. 하지만 얘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미 130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제곱이 등장한다면 얘가 일단 최선이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등장시켜볼까? 2의 5제곱? 2의 5제곱을 딱 등장시키면 3의 세제곱도 못 돼? 못 와요. 그러면 135 이하에서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얘에다가 3의 세제곱을 곱하든가 아니면 얘만 있던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치? 135 이하의 범위에서는 얘가 3으로 약분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과연 그런가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생기면 몇 개 더 해보세요. 그치? 135를 넘기지 않으면서 세제곱을 만족시키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을 거야. 제일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따라서 쌤이 생각했을 때는 얘가 결국 m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n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n은 9 이하예요. 근데 누군가의 제곱 써야 되죠. 그럼 후보는 어차피 1, 4, 9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그럼 n은 제일 크려면 9가 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m이란 친구가 4에다 27을 곱하니까 108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9를 더하니까 117이 정답이 아닐까?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약간의 지능과 지성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값을 따지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무슨 스타일이다?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야. 기출이죠, 실제로.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36번을 좀 볼게요. 36번을 선정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선정을 했냐면 너희가 어떤 표현을 보고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식이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누구의 n제곱이다, 누구의 n제곱근이다, 뭐의 뭐뭐다 라고 하면 바로 식 하나가 방정식이 나오셔야 돼. 방정식이 해니까. 잘 봐봐. 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제곱근 루트 a는 b의 m제곱근이다 라고 그랬어. 잘 생각해. 가야 그냥 읽고 판단하는 거야. 얘가 b의 m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얘를 m제곱하면 b가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아?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돼. b의 m제곱근이 저 앞에 친구란 얘기는 앞에 친구를 m제곱하면 b다. 즉 가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친구는, 그러니까 사실은 세제곱근 루트 a에다가 전체를 m제곱하면 그게 b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한 번만 더 쓰면 a의 3분의 m제곱이 자 b다라고 한 번 더 유리수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괜찮아?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나를 봤더니 이번엔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니까 내가 루트 b라는 친구를 n제곱하면 걔가 c가 나온다로 정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b의 2분의 n제곱이 c다라는 유리수식수의 정리가 한 번 더 가능하겠죠. 세 번째, 자, 다조건에서는 c는 a 12제곱의 4제곱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c를 4제곱하면 a의 12제곱이 나온다 라는 걸로 바로 식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따라서 a, b, c는 다 1이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의 지수법칙을 쓰는 게 자연스럽죠. 자유롭단 말이야. 따라서 c라는 친구는 a의 4제곱이라는 정리까지 가능하겠죠.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니? 얘 셋의 관계를 잘 엮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너희들 오늘 너무 시끄럽다. 너희들 오늘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미안해. 자, 아무튼 이거고요. 그럼 봐봐. 내가 이 B 자리에 A의 3분의 M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A의 3분의 M제곱에 전체 2분의 N제곱이 C다라고 정리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A의 6분의 MN제곱이 이렇게 C인데 우리는 3제곱이 C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3이란 뜻이고, 그치? 따라서 MN이라는 이 친구가 결국 18이다 라는 것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MN은 1이 아닌 자연수예요. 그렇지 않아? 그럼 얘들아 18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죠? 6개죠? 근데 6개인데 그럼 이렇게 쓰겠죠.
뭐 29, 36, 63, 그 뭐야 92 이렇게 4개만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1을 못 쓰니까. 따라서 4개가 정답이 될 것이다. 정답 1번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태야. 쌤이요. 여러분들 진도 계획표에 보면 마스터 스텝은 우리 수업 끝판으로 다 밀어놨거든요. 2월 달로. 근데 솔직히 이 지수 단원은 마스터 스텝이 별로 없어서 수업 시간에 원래 하려고 그랬어. 근데 쌤도 오늘 개강이어서 정확하게 시간 계산이 다 안 됐거든. 지금 이제 뭐야 수원 수업이 이제 끝날 시간인데 하나 물어볼게. 이 지수 단원은 봐봐 37번부터 44번까지 솔직히 몇 개 안 되거든 마스터 스텝이. 나 이거 숙제로 같이 녹여서 너희한테 내주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일단 손필기 버전 올려주고 질문도 받아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뒷단원에서 문제수가 더 많아질 거거든 마스터 스텝이. 그건 내가 뒤로 밀어줄게. 뭔 말인지 알지? 이번 단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 7, 8문제니까. 동의해? 그리고 지금 너희들 풀 문제가 이 교토라이트 엔제가 문제가 되게 많은 책은 아니란 말이야. 너희한테 필요한 거 뭐니? 연습량이지. 그래서 쌤이 아까 그래서 C 땡스를 추가 과제로 좀 붙여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한테 내주는 숙제 양이 절대 무리하다고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수 단원에 대해서 숙제는 쌤이 단톡에 올려주겠으나 일단 55페이지까지는 좀 해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 수업을 첫 번째 개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딱 2가지만 공지할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1시간 반 수업이 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버틸만 하지. 막 1시간쯤 되니까 막 되지겠는데 이렇진 않지 않아?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 그래서 이때 딱 한번 끊고요. 그 다음 미적분 수업으로 갈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니구나 전부구나. 여러분들 전부는 제가 담임입니다. 고3 때 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케어할 건데 그 공통반이 이제 담임의 기준이에요. 너희들 중에서 막 쌤 말고 다른 쌤 수업 듣는 친구도 있잖아. 뭐 확통 이과라든지 뭐 다른 쌤 수업 듣는 친구들도 담임이 나야. 공통반 선생님이 담임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담임인데 난 그래서 너희한테 뭘 체크해야 되냐면 너희들 1월 달부터 공부 계획. 예를 들면 너희들은 별일이 없으면 화, 목, 토, 일단 토는 모르겠지만 화목은 12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는 학원 이제 자습 및 멘토 시간에 참석을 해야 해. 일단 의무적으로. 그런데 오늘 A 학생이 쌤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스터디 카페를 정기권을 끊어놨고 근데 거기는 그거야. 쌤이 알아보니까 그냥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관리 감독형 스터디 카페 있지. 외출 못하고 나갈 때 이제 허가증 필요하고 이런 거. 이거를 자기가 할 계획이래.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냐면 굿이라고 했는데 나 싸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니들이 만약에 개인적인 공부 계획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면 하겠다 싶으면 굳이 학원 멘토 자습 꼭 안 해도 돼. 근데 장점은 뭐냐? 일단 너희가 이런 데 가면 비용이 들겠으나 우리는 추가 비용 없이 일단 12시 그리고 멘토쌤이 상주하니까 질문할 수 있는 쌤이 있어. 그때 자습을 이렇게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쌤 저는 학원이 있어서 12시 무리고 매일 한 2시부터는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나랑 이제 개별적으로 상의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너희 모두는 이번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가 특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되기 시작하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너는 의무야. 너는 의무야 라고 얘기하겠지. 아니 잘하고 있으면 내가 굳이 많이 터치 안 하겠으나 안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때 와서 공부해 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쌤한테 오늘 멘토 아니고 너희 그대로구나. 쌤한테 뭐 오늘 중으로 아니면 뭐 언제 중으로
내일 안에 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는 참석 상태야. 참석을 해야 돼. 와야 돼. 근데 만약에 사정이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쌤한테 말해줄 수 있도록. 알겠지? 그건 내가 들어보고 존중할지 말지 판단할게. 학교 자습도 그 핑계 또는 아니 핑계가 아니라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동현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나? 학교 얘기? 그것도 쌤한테 근데 자세히 알려줘야 돼.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 자습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궁금한 사항 있나? 없죠? 10분 쉽시다. 그리고 미적합시다.